이 사드 재배치, 사드 배치, 그러니까 임시 배치입니다. 임시 정부의 배치? 표현으로는 임시 배치가 되면서 보수 쪽에서는 왜 오락가락 행보를 하느냐, 문 대통령 그냥 이걸 최종 배치라고 선언해라 이런 이제 압박을 하면서 보수 재결집을 이뤄내고 있는 게 사드 정국인 거고요. 국내 정치 측면에서만. 그리고 이제 지지층에서는 문 대통령 사드 배치 안 할 줄 알았는데 점점점 그러면서 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성주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주까지 연속 2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는데 보수 결집 효과냐 아니면 지지층 뭐 이반 효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분분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계속 보세요. 보시는 분이 계속 보세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겠죠. 저는요. 네.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걸 박수를 보내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60도 무지하게 높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네, 너무 맞습니다. 70에 고공행진하는 것보다도 적당히 반대도 존재하는데 안정적으로 60 초중반에서 오랫동안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대 최강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거품이 많이 끼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딱 유지가 되면서 정말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있는 분들이 지지를 보내고 네. 거기서 딱 스테디하게 멈췄으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가 너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는데 우리가 이제 놀이시설이 많이 많아서 바로 그런 것도 있죠. 예. 놀이동 테마파크가 너무 많아졌나요? 예, 놀이시설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뭐 롯데월드가 이게 이제 가깝지 물타기 않나요? 진수라고. 롯데요? 아니 에버랜드를 늘 그러니까 가고 지금 싶은데 이번에 저 타격이 제일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국내에서라도 제가 롯데월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직 아일랜드 소미경 씨가 법적인 그 출석했나요? 출석 안 했나? 했었죠. 했었나요? 네,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다음 귀국해서. 뉴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 예. 퇴임 때 지지율이 60%대였는데 어허. 기적의 지지율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8년 맞아요. 이 재임을 하고 아하. 연임을 하고 퇴임하는데 60% 지지율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렇죠. 한 40%대 되면 좀 빠졌다. 좀 이 40%도 높은 거예요. 낮은 건 아니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20% 지지율이 종종 나오다 보니까 네. 40%만 해도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율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 내외로는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 이제 좀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대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 60%도 69점 몇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70%에서 살짝 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가슴 아픈 대목은 이제 이런 대목은 있죠. 뭐냐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어떤 정부도 좌파 정부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집권하면 통합주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도적인 스탠스로 갑니다. 예. 어떻게 이 정부가 좌파로만 가고 우파로만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그게 섭섭할 수 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끝까지 거부할 줄 알았는데 배치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성주에서 제가 본 피켓은 여기 좀 마음이 아픈 구호인데 자, 더 이상 이제 촛불 정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히려 좀 진보적인 진영 내에서 이 사드 배치 논란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사드 근데 그 임시 배치도 찬성률 70이 넘었잖아요. 사드 네. 배치 찬성은 아까 전술핵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잖아요. 그게 어떤 분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분이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반대한다. 배치를. 네. 사드 북한핵 잡는데 의미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이나 이런 북핵 문제에 있어서 임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반대하지만 나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 고뇌에 찬 결정이죠. 예, 용인할 수밖에 네. 없다. 그럼 찬반 부를 때 어떻게 하냐. 용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성이다. 음. 그러나 내심 본질적으로는 반대한다.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반대 이 찬성 지지율이 한 15% 정도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했거든요. 대로 이거예요. 사드 제가 그 얘기했다고요. 와. 그러니까 사드에 찬성하진 않으나 예. 정부의 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용인할 지금 이 수밖에 여론이 없네. 많은 그게 거고요. 뭐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표명이 됐습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임시 배치를 떼지 않는 이유가 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최종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최종 배치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된다. 이건 네. 조건부 배치예요.
북핵에 대한 조건부. 사실 핵 대응 방어 무기가 아닌데 중국이 바라보는 거는 최종 배치 아니라 정상 배치. 정상 배치. 그렇죠. 정상 배치 좋은데 왜냐하면 산 정상에다 배치한 거니까. 그것도 그렇죠. 성산포대에서 이제 성주 골프장으로 옮겨졌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북핵이 동결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 사드는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정식 정부 입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 좋은 입장이네요. 중국이 바라보는 것은 이건 미국의 MD다. 중국 코앞에서 이 엑스밴드 레이더로 우리를 들여다보겠다는 거다. 둥펑 기지라든가. 그런데 이제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핵 대응 수단이다. 북핵이 사라지면 사드 철수할 수도 있다. 이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조건부 배치가 옳은 말이다. 근데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안 끝났기 때문에 임시 배치를 쓰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가 다 끝나면 정상 배치가 맞고요. 그리고도 이제 북핵 문제가 단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수순으로는 조건부 배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재인 옳겠죠. 대통령께서 이전에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안 한다고 공언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이것도 왜곡이에요. 이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드 배치를 했네. 그게 말 아니죠. 바꿨네. 이게 아니고 전략적 모호성이고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배치던 새 정부로 배치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당시에 그때 그러셨어요. 이제 그 북한에서 이렇게 핵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행이 계속 된다면 우린 뭐 사드 배치할 수 그러니까 사드 배치의 전제 조건이 이미 두 개였던 게 후보 시절에 북이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제재하지 못한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이 상황이잖아요.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은 받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자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 비준까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 동의,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이 러시아 간 사이에 그런 그 폭력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기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푸틴 만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중국 입장에 어쨌든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러시아에서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시기에 했었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고 그리고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지난해 10월에 결정이 됐었다는 것이 우리 측이 요구했다는 것이 또 이제 보도로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사드와 관련돼서는 새 정부가 뭔가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새롭게 접근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조금 허물어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한 설득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는 그 이제 아까 중국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중국이 정말 불안한 게 이런 거예요. 시진핑 2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여러 가지로 중국 내부 정치에서 위험수를 두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66년 5월서부터 그 76년 12월까지인가요? 문화대혁명.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계가 멈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문화대혁명 때 이제 그 등소평, 등소평이 숙청됐고 그렇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거기도 숙청됐다가 이제 76년 이후로 다시 복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소평 체제로 들어가고 이러면 단일 지도 체제가 문제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무위원 7인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상무위원은 전통적으로 손대지 않는다는데 상무위원 2명인가를 쳐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시황제라고 할 정도로 단일 지도 체제로 복귀하고 있는데 이게 독재로 회귀라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 내부에서 불불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감을 좀 하기 위해서 사드를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이 사실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이렇게 저처럼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차대한 문제인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중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사드를 갖다 그걸 덮으려고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국내 정치. 근데 이게 결국 이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지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년 초에 국가 주석 임기 10년을 터는 네. 개헌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옆집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옆집 아저씨가요? 예, 옆집 아저씨가 중국 문제 전문가 교수거든. 민귀식 한양대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예, 아 그래요? 네. 저 얼굴은 그냥 반바지 입고 고스톱 치는 스타일. 예. 자, 박경 기자님. 네. 그래서 중국의 사정이 정말 이런 사정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푸틴 또 지금 뭐 대통령 4선 들어간다잖아요. 그런 데다가 다 갖다가 이 그렇죠. 한반도 정세를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 먹으려면 로열티 내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일 100억 중요한 달러씩. 게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 운전자론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 운명을 자꾸 외세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판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반경 기자님. 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 기술을 누가 빼먹는다고요?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약간 자기적인 질문 아니세요? 자기적이지만 하여튼 스무스하게 잘 넘어온 스무스가 느낌인데. 아니라 스무스. 스무스하게. 영화고 논 거예요. 네. 클리프 리차드. We don't talk anymore. 보면 왜 애니모인지 알아요? 애니머. 애니는 늘 부정문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빨리 방기훈 네, 기자님 저를 몇 얘기하게. 번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반경은 2번 불렀는지 하나 돼요. 배치 찬성은 아까 전술핵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사드는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잖아요. 그게 어떤 분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분이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반대한다. 배치를. 네. 사드 북한핵 잡는데 의미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이나 이런 북핵 문제에 있어서 임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반대하지만 나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 고뇌에 찬 결정이죠. 예, 용인할 수밖에 네. 없다. 그럼 찬반 부를 때 어떻게 하냐. 용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내심 본질적으로는 반대한다.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반대 이 찬성 지지율이 한 15% 정도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했거든요. 대로 이거예요. 사드 제가 그 얘기했다고요. 와. 그러니까 사드에 찬성하진 않으나 롯데월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직 아일랜드 소민경 씨가 법적인 출석했나요? 출석 안 했나? 했었죠. 했었나요? 네, 했었습니다. 자, 다음 귀국해서. 뉴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 예. 퇴임 때 지지율이 60%대였는데 어허. 기적의 지지율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8년 맞아요. 네. 이 재임을 하고 아하. 연임을 하고 퇴임하는데 60% 지지율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렇죠. 한 40%대 되면 좀 빠졌다. 좀 이 40%도 높은 거예요. 낮은 건 아니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20% 지지율이 종종 나오다 보니까 네. 40%만 해도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율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 내외로는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 이제 좀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대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 박수를 보내요. 음. 반대하는 게 아니고 60도 무지하게 높은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럼요. 예, 이게 네, 너무 맞습니다. 70에 고공행진하는 것보다도 적당히 반대도 존재하는데 안정적으로 60 초중반에서 오랫동안 네. 끝날 때까지 네. 네.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대 최강이에요. 그래도. 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거품이 많이 끼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딱 유지가 되면서 정말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있는 분들이 지지를 보내고 네. 거기서 딱 스테디하게 멈췄으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가 너무 롤러코스터를 많이 예. 탔는데 우리가 이제 놀이시설이 많이 많아서 바로 그런 것도 있죠. 예. 놀이동 테마파크가 너무 예, 많아졌나요? 놀이시설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뭐 롯데월드가 이게 이제 가깝지 물타기 않아요. 진수라고. 롯데요? 아니 에버랜드를 늘 롯데가 가고 지금 싶은데 이번에 저 타격이 제일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국내에서라도 제가 이 사드 배치, 그러니까 임시 배치입니다. 임시 정부의 배치. 표현으로는 임시 배치가 되면서 보수 쪽에서는 왜 오락가락 행보를 하느냐, 문 대통령 네. 그냥 이걸 최종 배치라고 선언해라 이런 이제 압박을 하면서 보수 재결집을 이뤄내고 있는 게 사드 정국인 거고요. 국내 정치 측면에서만. 그리고 이제 지지층에서는 문 대통령 사드 배치 안 할 줄 알았는데 예. 점점점 그러면서 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성주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주까지 연속 2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는데 보수 결집 효과냐 아니면 지지층 뭐 이반 효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분분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계속 보세요. 보시는 분이 계속 보세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겠죠. 저는요. 네.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걸 60%도 69점 몇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70%에서 살짝 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가슴 아픈 대목은 이제 이런 대목은 있죠. 뭐냐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어떤 정부도 좌파 정부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집권하면 통합주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도적인 스탠스로 갑니다. 예. 어떻게 이 정부가 좌파로만 가고 우파로만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그게 섭섭할 수 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끝까지 거부할 줄 알았는데 배치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성주에서 제가 본 피켓은 여기 좀 마음이 아픈 구호인데 자, 더 이상 이제 촛불 정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히려 좀 진보적인 진영 내에서 이 사드 배치 논란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사드 근데 그 임시 배치도 찬성률 70이 넘었잖아요. 사드